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저와 비슷한 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30년. 그 세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밤이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죠. 쳇바퀴 같은 일상. 누군가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유럽의 어느 골목길을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유난히 피곤했던 날이었거든요.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나무 냄새가 나는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앞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꿈속의 저는 작가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 느낌.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카페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쓰고 계신 이야기 궁금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꿈속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이야기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떨림. 바로 그때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생생할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텅 빈 것 같았어요. 꿈을 깨버린 게 아쉬웠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더 아쉬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밤들이 이어졌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서운했습니다. 전에는 꿈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잠들 때마다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꿀까? 하지만 잠은 그저 잠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깨어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꿈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제 마음을 설명할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동영상 중에 한 여성의 브이로그가 있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이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속의 그 카페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부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노트에 끄적이던 글들이 언젠가는 책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치이면서 꿈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다가 결국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아들은 군대에 갔고 딸은 대학생입니다. 이제 제 손이 필요한 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일까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 역할을 빼면 저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 먼지가 쌓인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날의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거야.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거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재에 있었어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 부드러운 조명, 나무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천천히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쓴 글자들이 노트에서 떠올라 공중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글자들은 빛나는 나비가 되어 서재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아름답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중년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요? 저는 당신이 잊어버린 것들의 수호자랄까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포기한 꿈, 억눌러왔던 욕구, 감춰둔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이 꿈의 세계에 모여 있습니다. 그는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책들 보이시죠? 전부 당신이 쓰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당신이 살지 못한 삶들이에요.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책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책등에는 제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25, 파리의 봄 엄마가 되기 전에 나 용기를 낸 순간들,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살지 못한 제 삶, 쓰지 못한 제 이야기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저 빈 종이만 가득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쓰지 않으면 영원히 빈 페이지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인데요. 가정주부인 동시에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인 동시에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당연히 역할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모든 시작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더 아프죠.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페이지씩 써내려 가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돼요. 그 순간 서재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꿈의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꿈속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씩 써내려 가세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마치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5살의 평범한 여자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도 이야기가 있다. 내 이야기가 있다. 한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두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1시간 뒤 저는 2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문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였어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하느라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어? 글 좀 써봤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글? 무슨 글? 그냥 일기 같은 거. 요즘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TV를 봤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 괜찮았어요. 이건 저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해변, 파도 소리, 그리고 모래 위에 놓인 노트북. 꿈속에 저는 그곳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현실에서 글을 쓰셨죠? 한참 뒤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의 꿈이 달라졌으니까요. 더 선명해지고 더 생생해졌어요. 현실에서의 작은 행동이 꿈의 세계를 바꿉니다. 고작 2페이지인데요.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에베레스트도 한 걸음씩 오르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이렇게 변하는 게, 50년 넘게 살아온 삶을 바꾸는 게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당신을 보게 되면 그들도 기뻐할 겁니다. 행복한 당신을 보는 게 그들에게도 선물이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이 꿈의 세계는 당신이 만든 겁니다. 저 역시 당신의 일부예요. 당신 안에 있던 용기, 희망, 열정이 형상화된 존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이미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꿈들은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매일 밤 여기 올 수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한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얻은 용기를 현실에서 써야 해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크게 읽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하늘을 향해. 제 목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썼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 어떤 날은 한 문단만 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서 꿈속에 저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때로는 도서관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비행기 안에서.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먼저 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 눈빛이 달라졌어요.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없는데? 아니야, 분명 뭔가 달라. 예뻐진 것 같아. 예뻐졌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화장을 한 것도, 머리를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딸의 말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나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려고. 글쓰기 모임? 응.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취미 생기는 것도 좋고. 취미. 남편에게는 그저 취미였지만 저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였어요. 첫 수업 날 떨렸습니다. 교실에는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작가였어요. 자, 오늘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신이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에세이를 쓰고 싶다는 분, 동화를 쓰고 싶다는 분,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는 이야기요.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다시 찾는 이야기. 말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밝게 웃었습니다. 멋진 주제네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6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같이 힘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집안일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그래. 응. 빨래도 쌓여 있고 저녁도 간단하게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 사실이었습니다. 글 쓰는 시간을 만들다 보니 다른 일들이 밀렸어요. 미안해. 좀 더 신경 쓸게. 그날 밤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가? 조금만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꿈속에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맞는 선택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은 뭘 원하세요? 글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균형을 찾아야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덜 깨끗한 집, 조금 간단한 저녁.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대화해 보셨어요? 진심을 말해 봤나요? 생각해 보니 안 해봤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지, 왜 이게 저에게 중요한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할게.
응? 나 진지하게 글을 쓰고 싶어. 취미가 아니라 정말로. 남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30년 전부터 원했던 거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느라 미뤄뒀던 거지. 이제는 내 인생도 살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몰랐어.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안해. 나는 당신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줄 알았어. 난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어. 그건 후회 안 해.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하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노력해 볼게. 솔직히 낯설긴 해. 근데 요즘 당신 표정이 밝아진 건 나도 느꼈어. 그게 글 때문이라면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꿈속에서 제가 쓴 글들이 책이 되어 있었어요. 서점에 진열된 제 책을 보는 꿈도 꾸었습니다. 독자들이 제 책을 읽고 우는 모습, 웃는 모습, 이게 다 가능할까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만큼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글쓰기가 나아지고 있나요? 아직 멀었어요.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반복이에요. 그게 맞아요. 모든 작가가 그렇게 씁니다. 첫 문장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꿈속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거대한 도서관에 있었어요. 끝없이 높은 책장들, 수백만 권의 책들. 이 모든 책들이 한때는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첫 문장을 쓰기 전까지는요. 당신의 책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존재할 운명인 책.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찾고 있어요. 매일 쓰는 문장 하나하나가 그 책에 가까워지는 길이니까요. 우리는 도서관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책장 앞에서 멈췄어요. 그곳에 빛나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당신이 오늘 현실에서 쓴 글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책이 되었어요.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가 오늘 쓴 문장들이 아름다운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고 있어요. 현실과 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꿈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제 내면의 목소리였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었어요. 글쓰기 모임에서 첫 번째 작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썼어요. 55살 여자가 꿈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굉장히 개인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읽어도 될까? 비웃지는 않을까?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발표해요. 너무 떨려요. 당연히 떨리죠. 자신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무섭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을 전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제 글을 읽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어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읽고 난 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몇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꿔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꿈에서 하죠. 당신의 글을 들으니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글이에요.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이고 솔직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이런 글을 더 많이 써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딸이 제 글을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글쓰기 수업에서 뭐 쓰는데? 궁금해. 그냥 엄마 이야기 읽어봐도 돼? 망설였지만 보여줬습니다. 딸은 진지하게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응. 나는 엄마가 항상 행복한 줄 알았어. 가족 돌보는 게 행복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의 삶도 살고 싶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계속 써. 이거 진짜 좋아. 나도 응원할게. 그날 밤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 요즘 글 쓰신다며요? 그래. 멋있네요. 군대 전역하면 엄마 책 나온 거 볼 수 있을까요? 책이라니. 그건 아직 농담 아니에요. 진짜 기대돼요. 우리 엄마가 작가라니. 자랑하고 다닐게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부담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좋은 부담이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먼저 물어봤어요. 오늘 글 썼어? 응, 2페이지 썼어. 잘했네. 저녁은 내가 차릴게. 당신은 좀 더 써. 괜찮아? 당신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좋아.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당신 꿈을 몰라줘서, 알아줘서 고마워. 가족이 변했다기보다 제가 변하니까 가족도 따라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존중하니까 가족들도 저를 존중하게 된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으니 원고지로 200매가 넘었어요. 짧은 에세이들이었지만 모두 제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공모전에 내보는 게 어때요? 신인문학상 중에 에세이 부문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목소리. 두려웠지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원고를 다듬고 제목을 정했어요. 꿈의 문을 열다 -55세. 나를 찾아가는 여행. 원고를 제출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클릭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야. 그날 밤 꿈에서 그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군요.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도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 전에 당신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공모전에 원고를 낼 거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쓰세요. 멈추지 마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글쓰기는 당신의 삶이 되어야 해요. 당신은 언제까지 제 꿈에 나타날 건가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요. 하지만 곧 필요 없어질 겁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당신이 그걸 기억하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3개월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작품이 신인문학상 에세이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손을 떨며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상 받았어. 문학상. 진짜? 대박이네. 축하해. 딸에게,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기뻐했어요. 시상식 날 생애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잠깐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55세 가정주부입니다. 30년 동안 꿈을 미뤄뒀다가 어느 날 꿈을 통해 다시 찾았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늘도 꿈을 미루고 계신 분들,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남자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문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어요. 문을 연 건 당신입니다. 이제 안녕인가요? 안녕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주 나타날 필요가 없을 뿐이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여기 있을게요. 그가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첫 번째 책일 뿐이에요. 앞으로 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되어 흩어지면서요.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행복하세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삶이. 1년 후 지금 저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출간되어 서점에 진열되었습니다. 판매량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독자들의 메시지가 가끔 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5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군요.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요즘은 꿈을 자주 꾸지 않아요. 그 남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현실이 꿈만큼 생생하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엽니다. 글을 씁니다. 집안일도 하고 가족도 돌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삽니다. 균형을 찾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어? 뭐가? 늦게 시작한 거. 만약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잖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없어.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야. 정말 그렇게 믿어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읽고 있는 당신. 미뤄뒀던 꿈이 있나요? 잊고 있던 자신이 있나요?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한 문장부터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꿈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손잡이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노트북을 덮을 시간입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죠. 하지만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이곳에 올 겁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계속 쓸 거예요. 제 두 번째 책을, 세 번째 책을, 그리고 언젠가 10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글쓰기가 제 꿈이 아니라 제 삶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은 무엇인가요? 찾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꿈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 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